안녕하세요. 마이스톤이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24분입니다. FOMC가 끝난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언더슈팅성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요 이정표 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존에 봐왔던 이정표 상에서의 옵션들에 따라서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예상했던 지지 저항선들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두어 달 정도 이 구간에 들면서 앞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슈팅성이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전문가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옵션 리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것은 페드와치 툴인데요. 페드와치 툴 보시고 오늘은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현재 있는 금리 고점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옵션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설명을 드려야지 왜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고 왜 그렇게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느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FOMC는 끝이 났고 다음 FOMC까지는 39일이 남았죠. 39일이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 525에서 550 고점을 이룬 상태에서 과연 어떤 모습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주요 이정표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 차를 포함한 금리, 미국 국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핵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 고점의 영역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슈팅성으로 나올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상황을 보자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느냐?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금리 고점을 이제 예상을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물가 지표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물가 지표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평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증가율도 오르지 않는 이 고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표시 구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길죠. 파월이 지켜보면서 더 올릴지 확인해 보겠다. 물가 지표는 당연히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인데 결국 파월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하지는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결국 그 페드와치 툴에서 보이는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이 지표상에서는 거의 올리지 않는다. 525에서 550이 거의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 증가율도 물가 자체도 오르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면 여기서 이런 데미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서의 문제들이 누적이 될 거예요. 누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누적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이 데미지 자체가 조금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기간이 상당히 짧다. 한두 달 정도 이내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야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는 그 기간 동안에 데미지가 쌓이는데 실물 경제에 영향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점을 올려서 유지된 게 몇 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것인데 실물 경제나 시장에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들이 작은 부분이 조금씩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길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예측시기 때문에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같은 경우도 은행이 무너졌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보험공사를 통해서 해결을 했죠. 큰 은행으로 흡수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여기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식이 생기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조금씩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시 오르고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안도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이 또 파산했다는데 뭐 지난번처럼 되겠지. 지난번처럼 될 거야. 지난번처럼 되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무뎌지는 순간이 와요. 일종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문제들이 생기다가 이제 뭐 몇 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제 국가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 걸려보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네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실물 경제라든지 금융 경제에 데미지가 누적이 되지 않느냐? 누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고 사람들을 무디게 할 정도가 될 정도가 되니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 기간에 조금 더 길어질수록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페드워치2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거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파형상으로도 아직 마지막 파형이 남았거든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쉽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움직인다는 말은 저희가 올라갈 때 좀 더 따라가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수익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그냥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입니다. 다른 구간에서 뭐 단타를 치신다고 하셨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안 되고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매일 이렇게 트레이딩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추구하는 것도 시간이 돈을 만들어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넣어두고 돈이 결국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되려고 하면 돈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일을 해서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돈을 벌어다 드리겠습니다까지 하는 시간까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내동매매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 휘둘리는 이런 파형상 나오는 형태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형태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 형태로 인해서 옵션이 여러 가지 일단 나올 수 있어요. 페드워치에서 보는 금리 고점은 이런 형태이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와 10년물, 2년물 국채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옵션이 두 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라는 것은 향후에 그 각 지표들이 보이는 형태가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해서 형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몰려있을 정도의 그런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마성으로 등락을 거듭할 건데 결국 막판에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몰릴 수 있는 것이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랑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2차 전지주에 돈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테마주로 몰리니까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안정적으로 쭉 오래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파형처럼.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로 조금씩 돈이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큰 한 종목에 있으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테마 정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돈이 왕창 몰려서 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또 조정을 받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뭉텅이 돈이 빠져서 테마주로 여러 가지로 가다 보니까 이 테마주의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도 아무래도 좀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소형 종목에서 등락을 많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몰리겠죠. 그런데 이거 돈 먹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단타성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교육 영상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길목을 지키고 있고 그 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냥 저희가 넣어두고 지켜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증시 최소한 현재 지난 2개월과 올해 연말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 뭐 내년 초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돈을 넣어두고 지켜봐 주는 게 저희가 할 그냥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셔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코스피 200으로 가서 볼게요. 옵션이 두 가지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파형 자체가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서 3파, 3파, 5파이고 1파, 2파, 3파 이후에 여기에 있는 파형 자체가 현재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할 건데, 기존까지 봤던 건 제가 이랬어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일단 여기에 3파가 끝났기 때문이었고,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 자체가 5파 형태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4파가 끝난 이후에 상승을 가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지난주까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파형 자체를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 3파가 연장 형태로 1, 2, 3, 4, 5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후에 여기서 5파가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그려져서 351까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조정 형태를 그려서 340이나 336 사이에서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FOMC 이후에 이제 좀 파형을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형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1파, 2파 이후에 3파가 되었는데 3파 이후에 4파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파형인데 절단 형태로 끝났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 형태가 도저히 제 기준으로 보자면 1파, 2파, 3파까지로 밖에 안 보여요. 조정 받고 한 번 더 올라갔어야 될 게 여기서 파형이 지금 어그러졌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347도 테스트를 거의 조금 남겨놓고 1, 2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고 떨어졌다. 그래서 절단 형태로 떨어졌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정 파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3파로 종료된 이후에 이 파형이 하나의 파형으로 끝났다. 하나의 파형 끝나고 이후에 여기서 지금 조정 파형을 그리고 있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난 이후에 조정 형태, 이런 식의 조정 형태를 그리고 지금 반등 파형을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다시 올라가는 옵션이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좀 불분명하다. 절단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파형이 한 번 더 꺾였다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3파, 여기서 형태를 3파, 여기서 5파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도 볼 수 있어요. 즉 이런 식의 좀 조정 형태가 크게 나올 수 있다. 크게 나온다고 하면 전저점 다시 한번 테스트하겠죠.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이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그리고 여기서의 파형과 해석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까지도 테스트 해볼 수 있겠다. 327.92를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한번 강하게 언더슈팅을 더 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27.92를 테스트하거나 그 아래 단에는 323.95도 테스트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참고로 저도 지금 평균 단가에 있던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자면 거의 5%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5% 되는 구간은 당연히 제 기준을 보자면 선저를 쳐야 될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들어갔던 구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떨어질 때 손절하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돈이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만큼 기다려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바닥을 한번 테스트한 이후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굉장한 언더슈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미국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보이는 모습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파형 형태를 그리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형태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나오는 형태를 3파로 본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파로 본다면 1, 2, 3, 4, 5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파 형태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336.37 정도가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갭도 채우고 336.37을 어느 정도까지 등락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입니다. 여기 338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파형 형태를 5파로 이렇게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해서 여기 아랫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지 마셔라. 아직까지 분할 매수할 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똑같고 이렇게 올라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죠. 현재 상황도 해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3파로 여기서 파이 자체가 1, 2, 3, 4 여기서 5파가 1, 2, 3, 4, 5에서 엔딩 다이아고널로 그렸는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어떻다? 절단 형태로 끝났다라고 해석되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파 조정 이후에 1, 2, 3, 4, 5 다만 절단 형태, 조정 형태 끝난 이후에 여기서 돌린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전 고점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 고점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다시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 저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워 모아야지 올라가겠죠. 그런 형태로 지금은 보고 있고요. 혹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저점, 여기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형태가 3, 3, 여기서부터 5파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리딩 다이아고널이 아니라 1파, 2파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2파, 1, 2, 3, 4 여기가 지금 4파 형태이고 5파로 한 번 더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떠냐?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절단 형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조정 형태로 이렇게 3, 3, 5 형태로 5파 형태지만 이 5파도 절단 형태로 봐서 이런 식으로 절단 형태로 보고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냐. 여기에 파형 해석이 굉장히 재밌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런 파 형태를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겠죠. 이정표들을 보고 추세선과 다른 것들을 다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합당하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크게 보면 두 가지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3, 3, 5파 형태다. 5파 형태 할 때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이니까 바닥을 한번 테스트 하겠죠. 14,690.77 주요 구간에 지금 다 달았어요. 여러 가지 지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까지로 끝나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전저점 14,515.95 근처 여기를 한 번 더 테스트해서 이런 식의 큰 조정 형태를 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3파가 끝난 이후에 1, 2, 3, 4, 5 형태를 그리고 조정 형태 여기서 끝나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 저항을 받는지를 한번 보시자라고 얘기했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론상으로 보자면 여기서 아직까지 조정 파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낮출 수 있겠다. 조금 더 낮췄다가 가는 거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 형태인데 5파 형태가 지금 진행 상황은 1, 2, 3, 4, 5 형태 이런 식의 하락 파형을 한 번 더 만든 이후에 다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 파형을 조금 더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저점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시그널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매도권에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됐을 때 상승으로 한번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갭들을 조금씩 채우면서 가려고 하겠죠.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한국 시장과 여기도 비슷해요. 결국 여기서 보였던 것이 굉장히 큰 박스 형태다. 7월달 정도가 되겠죠. 7월달 전후에부터 박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이걸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이 고점, 전 고점과 상단에 있는 16,454.56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옵션들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디테일로 각 시장별 4-5가지 옵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혼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들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이게 좀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확정적으로 보여드리고 채권으로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 보니까 채권으로 빨리 넘어가서 이걸 좀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뒤쪽으로 가면 강력한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형태로 갈 거라고 보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솔직히 쓰고 있지 않아요.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제 30% 이미 넣어둔 상태에서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공격적 투자를 해볼 필요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옵션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바닥을 더 지지하면서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려간다고 치면 낮은 가격에 좀 더 생각을 해서 10%라도 좀 더 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뒤쪽으로 올라가면 결국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많은 후원님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리딩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저랑 비슷하게 아마 투자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짐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봤을 때는 불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크게 메시지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이게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거든요. 메시지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메시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안도감을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셔라.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P50을 하는 동안에는 적은 금액으로 익히세요. 익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걸 보시면서 이제 힌트를 얻으시고 스스로 하시면서 해보시겠다고 하는 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건 나 자신입니다. 누구의 판단도 아니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돈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값진 돈이니까 값지게 써야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라,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단타성으로 갈 구간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무직하게 좀 버텨서 상승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입니다. 불로소득이에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을 뿐 정신적 노동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좀 떨어져 계셔라 라고 하는 걸 취지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구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금 멀리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구간이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파형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일스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도 복귀해 보시고 다른 해석 방법은 없는지를 확인 꼭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주말 동안 공부를 한번 또 해보시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파영상 보시게 되면 굉장한 등락이 또 다음 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기준으로 조금 떨어져 계시면서 큰 그림을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